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가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 K리그에서 뛴다면 여러분은 경기장에 가시겠습니까?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3년 K리그에는 브라질 대표 경력 혹은 브라질 정상급 커리어를 가진 공격수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전북에는 마그노 알베스, 울산에는 도도, 수원에는 나드손이 있었습니다. 왜 그 시절엔 이런 선수들이 K리그로 왔고 지금은 다시 보기 어려워졌을까?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시절 K리그 외국인 선수 황금기의 진짜 배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현대의 마그노 알베스입니다. 이 선수는 흔하게 봐왔던 외국인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명문 플루미네시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고 브라질 대표 경력까지 있던 선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브라질에서 이름값이 확실했던 공격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선수가 2003년 전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의 마그노는 44경기 27골 8도움을 기록합니다. 당시 K리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괴물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같은 해 울산 현대에는 도도가 왔습니다. 도도 역시 평범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상파울루, 산토스, 보타포구, 팔메이라스 같은 브라질 명문팀을 거친 공격수였고 브라질 대표팀에도 발탁된 적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이적료도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울산에서 44경기 27골을 넣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브라질 대표 경력의 정상급 공격수 2명이 같은 시즌 K리그에서 똑같이 27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3년 시즌 도중 수원 삼성에는 나드손이 합류합니다. 당시 K리그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손꼽힐 정도의 거액이 들어간 영입이었습니다. 브라질 연령별 대표팀 출신의 특급 유망주였던 나드손은 합류하자마자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첫 해에만 18경기 14골,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수원의 우승을 이끌며 K리그 역사상 외국인 최초 MVP에 오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절 K리그는 브라질 대표 경력 선수, 브라질 명문 클럽 출신 선수, 그리고 브라질 특급 유망주가 동시에 뛰던 리그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그 시기에 왜 K리그였을까? 이유는 실력만이 아니라 시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99년 브라질은 헤아라 폭락 이후 큰 경제 충격을 겪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명문 구단들조차 선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많았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무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K리그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구단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선수 입장에서는 연봉이 밀리지 않고 계약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생활 인프라도 좋은 리그였습니다. 여기에 2002 한일 월드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월드컵 4강의 열기가 남아있었고 한국 축구 전체가 자신감으로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월드컵 경기장들이 생겼고 리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구단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브라질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국행이 꽤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절 K리그는 브라질 선수들에게 돈도 되고 환경도 괜찮고 커리어도 이어갈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급 공격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2004년 K리그 정규리그 득점 순위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브라질 선수였습니다. 전남의 못다가 득점왕, 그 뒤를 대구의 노나또와 수원의 나드손이 이었습니다. 특히 못다는 K리그에서 단 한 시즌만 뛰고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이적합니다. 즉, 그 시절 K리그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리그가 아니라 유럽 팀들이 다시 주목할 정도의 쇼윈도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브라질 특급 공격수들 사이에서 토종 스트라이커의 자존심을 지킨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남 1화의 김도훈입니다. 2003년 시즌 마그노와 도도가 나란히 27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을 주도할 때 김도훈은 시즌 막판까지 마그노에게 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드라마가 터집니다. 대전 원정에서 김도훈이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시즌 28골. 같은 시각 마그노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김도훈이 단 한 골 차로 역전하며 득점왕에 오릅니다. 브라질 대표 경력 공격수들, 브라질 정상급 골잡이들을 제치고 한국 공격수가 끝내 정상에 선 겁니다. 당시 성남에는 신태용도 있었습니다. 네,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던 그 신태용 맞습니다. K리그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던 신태용은 그 시기 팀의 중심이었고 성남은 2003년 K리그 3연패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K리그는 외국인 선수들의 질도 높았지만 동시에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도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웠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황금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마그노의 전북 입단 과정에서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논란, 당시 에이전트를 통해 전남행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소속팀과 전북의 계약이 먼저 성사되면서 마그노는 전북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만약 마그노가 전남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2003년 K리그의 풍경도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왜 지금은 그런 급의 브라질 선수들을 보기 어려울까? 답은 다시 시장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K리그가 브라질 선수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일본 J리그가 꾸준히 경쟁했고 이후에는 중국 슈퍼리그가 상상을 뛰어넘는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K리그 구단이 외국인 선수 한 명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중국이나 중동 클럽이 제시하는 연봉은 비교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브라질 내부 사정도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분위기에서 점점 벗어났고 좋은 선수들은 더 큰 시장으로 바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K리그는 더 이상 브라질 특급 공격수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무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시절의 이름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그노 알베스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현역 선수이며 아들과 같은 팀에서 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도도는 은퇴 후 브라질 방송에서 축구 해설가로 성공적인 제2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의 나드손 역시 축구 행정과 유소년 육성에 힘쓰며 여전히 한국 팬들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빛낸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축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K리그는 참 특별했습니다. 브라질 대표 경력의 공격수들이 전주, 울산, 수원의 잔디를 밟고 브라질 득점왕 출신 선수들이 K리그 골문을 흔들고 그 한가운데서 김도훈 같은 토종 스트라이커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황금기는 브라질의 경제 위기, 한국의 월드컵 특수, K리그 구단들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당시 선수 시장의 흐름이 우연처럼 맞아떨어지며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경기장에서 그 선수들을 직접 봤던 팬들은 정말 행운아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세계 최고 리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때의 K리그는 브라질 특급 선수들이 실제로 와서 증명하던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절 K리그 외국인 선수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그노, 도도, 나드손, 모따, 노나또. 기억나는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스포츠의 그때 그 장면을 다시 꺼내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